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완수TV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우연의 연속이 아니라 뚜렷한 패턴을 가진 진화하는 공작의 역사입니다. 사실 2024년 12월 3일은 내란이 아닌 거대 야당의 체제 전복이 완성된 날입니다. 두 보수 정권 대통령이 탄핵으로 추출되는 비극, 이는 정교하게 기획되고 치밀하게 실행된 작전이 만든 결과였습니다. 국가적 비극을 전략적으로 이용해 보수 정권의 정통성과 도덕성을 뿌리채 흔드는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기획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이재명은 문재인 탄핵 시나리오의 완벽한 계승자가 되었습니다. 유례없는 줄 탄핵이 시작됩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야당이 단독으로 감액해 부정선거가 아니면 거대 야당을 만들 수 없고, 통계적으로는 조작이 아니면 나올 수 없는 그래프입니다. 비상계엄은 공정한 선거를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라는 하늘이 대한민국에게 내린 준엄한 경고입니다.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내부 권력 구도를 둘러싼 해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정청래의 당대표 연임을 염두에 두고 김민석을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여론조사에 포함시키는 움직임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서울시장 여론조사에서 김민석 이름을 빼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는 주장도 함께 거론되며 당내 전략을 둘러싼 해석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김어준은 여론조사에서 김민석 이름을 넣는다고 당대표 출마가 막히느냐며 해당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그는 너무 유치해서 무시할 이야기라고 표현하며 김민석이 서울시장에 출마하지 않는다는 점은 다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론조사 포함 여부는 조사 주체가 판단할 사안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김어준은 김민석이 여론조사 가상 대결에서 일정 지지율을 기록하는 것 자체를 존재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선거 국면에서는 이런 존재감이 지지층에 안도감을 준다는 주장입니다. 앞서 김민석이 여론조사 포함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고를 요청했지만 김어준은 넣는 것도 빼는 것도 자신이 결정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같은 방송에 출연한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이번 조사에서 김민석을 제외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조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김어준은 이번에도 알아서 하겠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실제 김민석이 출마 의지가 있는지는 본인에게 직접 물어보면 될 일이라며 논란을 크게 다루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친여 성향 커뮤니티에서는 김어준을 향한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굳이 김민석을 여론조사에 계속 포함시키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의문과 함께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직접 출마하라는 비아냥도 나왔습니다. 여론조사가 정치적 도구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뒤따랐습니다. 실제 서울시장 적합도 조사에서 김민석은 비교적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김민석의 중량감 부족을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깔린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당대표 선거 구도에서 특정 인물을 돕기 위한 간접 전략이라는 분석까지 제기되며 당내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은 특정 인물보다도 여론조사와 방송 영향력이 정치에 미치는 파장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됩니다. 정치인들이 특정 방송에 의존해 영향력을 키워왔고 그 결과 여론 주도권을 되려 방송에 넘겨준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정치와 여론, 언론의 관계를 다시 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단순한 정치 논쟁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체제 전쟁이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총과 탱크는 없지만 제도와 여론, 사법과 언론을 통해 국가의 방향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가장 무서운 점은 많은 국민이 전쟁 중이라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겉으로는 개혁과 변화라는 이름을 쓰지만 그 이면에서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흐름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선택하지 않은 결과를 받아들이게 될지도 모릅니다. 체제 전쟁은 누군가 대신 싸워주지 않습니다. 정치인도 권력자도 대신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이 전쟁의 승패는 오직 시민의 각성과 참여에 달려 있습니다. 시민이 깨어나지 않으면 변화는 일방적으로 흘러가고 시민이 함께하지 않으면 자유는 너무 쉽게 무너집니다. 침묵과 무관심은 중립이 아니라 방관입니다.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힘은 깨어있는 시민의 연대에 있습니다. 지금은 기다릴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시민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체제 전쟁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인사 구조를 바꾸고 법 해석을 바꾸고 기준과 상식을 바꾸며 천천히 진행됩니다. 사법은 판단을 미루고 언론은 침묵하거나 왜곡하며 행정은 책임을 회피합니다. 이렇게 쌓인 결과는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때가 되면 국민은 선택하지 않은 결과를 떠안게 됩니다. 체제 전쟁은 이미 과거형이 아니라 지금도 진행형인 현실입니다. 이 전쟁은 누군가 대신 싸워주지 않습니다. 정치인도 권력자도 외부 세력도 대한민국의 체제를 대신 지켜주지 않습니다. 오직 깨어있는 시민의 각성과 행동만이 체제 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침묵은 중립이 아니라 방관이며 무관심은 항복과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분노가 아니라 인식이고 구호가 아니라 연대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은 시민입니다. 지금 이 순간 시민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체제 전쟁은 한쪽의 승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번 무너지기 시작한 체제는 연쇄적으로 붕괴됩니다. 경제 질서가 흔들리고 안보 판단이 흐려지며 외교의 기준도 사라집니다. 국가는 더 이상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국민은 불안 속에서 분열됩니다. 이 혼란이 길어질수록 체제를 설계한 세력은 더 단단해지고 일반 시민은 점점 무력해집니다. 이것이 체제 전쟁이 가장 잔혹한 이유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전환길은 연봉 60억의 기득권을 스스로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 현장에서 시민과 해외 교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전환길은 전환길 TV를 통하여 올드미디어가 전하지 않은 진실한 뉴스를 직접 책임있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외롭고 힘든 길임을 알면서도 그는 꿈에서도 거짓말은 하지 않는다는 다짐으로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전환길 혼자의 싸움이 아닙니다. 진실이 침묵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응원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전환길의 목소리가 멈추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